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전쟁이 두 건이나 발발하고 드디어 금리 동결의 분위기가 번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는 이슈인 공매도가 일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내외 시장의 전반적 흐름과 함께 또 내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까지 오늘 월간 서울경제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서울경제 최양호 원장님 자리에 모시고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도 저와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요. 그러게요. 또 월간 서울경제에도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다사다난했던 개면연을 잘 보내시고 있는지 뭐 저희들은 항상 뒤편에서 여러분들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셔야 내년이 갑진년입니다. 청룡해예요. 청룡이라는 것은 이제 용들이 돌을 득도를 하면 비늘 색깔이 파란 색깔로 바뀐다 그래서 청룡해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청룡해 해에 아주 기운 많이 받으셔갖고 아주 내년엔 진짜로 10배거, 100배거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2023년이 거의 끝을 다다르고 네.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 동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전쟁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쟁이 제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뽑으라 그러면 최근에 네. 샘 올드만 오픈 AI 그 CEO 지금 옮긴 게 사실은 더 이게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챗GPT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네. 그분은 아버지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85년생이에요. 스탠포드 나왔고 컴퓨터 공학과 하다가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또 대학도 뭐 대충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날 때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챗GPT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해서 생태계를 이 나라에서 꼭 만들어줘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를 좀 많이 만들어서 챗GPT가 융성하는데 좀 밑거름이 돼달라. 정말로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고 갔는데 일들이 잘 풀려가는 뭐 낌새를 보이다가 또 뭐 지금 챗GPT에 보면은 770 오픈 AI 770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95%가 지금 사표 쓴다 그러고 잘 정리돼서 우리의 내년도 증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AI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펼쳐질지가 굉장히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또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올해 금리 동결 움직임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내년에 이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뭐 빠르면 6월, 그러면 늦으면 9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보시면 올해 다사다난했어요. 지금 뭐 잘 아시는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3월달에 파산을 하죠. 그리고 뭐 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오고 가고 금리가 내리니 올리니 뭐 하다가 8월달에 또 피치사가 신용등급 내린 뭐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는 사이에 8월달에는 중국이 많이 이제 부동산들이 이러니까 또 이 미국 경기도 따라서 조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10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외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갖습니다마는 사실 상반기는요 2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튼튼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잡아가는 모습들 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인하할 때도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과거 10년 동안 15% 정도의 지금 주식 상승률, 수익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모습들을 지금 갖춰가는 그리고 제일 미국 증시 올해를 한 줄로 평하라 그러면 악재를 더 이상 호재로 보지 않는 시장으로 정상화가 됐다.
옛날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요 악재가 나오면은 그게 호재로 변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또 호재가 나오면 그게 악재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 이제 정상화의 과정을 통하면서 지금 호재가 나오면 호재로 악재가 나오면 악재로 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상향하는 그래프의 사실 아주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상화 과정이 차근차근 다져지는 부분들이 지금 2003년도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때도 됐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 때 과거 흐름을 참고해서 앞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좀 펼쳐지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합니다만은 시기의 선정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게임이다. 내년이 용해해입니다. 네. 내년이 그래서 갑진년인데 청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용해해에 전 세계 80개 국가에서 선거가 있어요. 용해해만 되면 그렇게 선거가 많습니다. 1월 달에 대만도 있고 우리나라도 4월 달에 총선 있고 미국도 11월 달에 대선 있고 각국에 지금 많은데 굉장히 정치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런 전체의 거시경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어쨌거나 금리 인하 시기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는요 경제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4에서 6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을 11월 달 대선 스케줄에 맞추면 5, 6월 달에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은 7월에서 9월에는 분명히 조정장이 온다. 그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11월 달에 조정장이 더 한 번 올 수 있다. 그렇다면 7월과 10월 사이 그다음에 그런 이 아까 말씀드린 조정장이 오는 시기는 매수의 시기다. 뭐 이런 결론들을 아직 뭐 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올해도 상저하고의 예상치를 아주 무참하게 우리 이제 깨버리는 지금 증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로 하시되 일단은 하나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 있어요. 미국이 지금 1928년 이후에 대선을 23번을 치렀는데 4번 빼고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932년도 대공황 때죠. 그때 뭐 빠졌고요. 2차 대전 때 그다음에 닷컴 버블 한 2000년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2008년 외에는 대선이 있는 해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우리가 보기에 내년에는 하여튼 조금 상승 무드를 장착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선이랑 정치적 이벤트를 잘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선 얘기가 나왔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년차 가을에 매수해서 4년차에 매도하려는 게 미국 증시의 저겁니다. 그래서 3년차가 사실은 제일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16.6%, 그다음에 4년차가 8.4%, 초년에는 뭐 4.4% 나고 2년차가 제일 낮거든요. 2.8%.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봐서는 여러분들 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참고해가지고 또 투자하실 때 잘 적용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국이 11월 또 한 번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꾸 나오는 이 셧다운 우려에 또 한 번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우려도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200년 동안 100회 넘어서 예산안이 지금 불발이 됐던 상황이 있는데요.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되고 장기간으로 갔을 때 45일이었는데 그때는 또 특수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뭐 지금 3대 신용평가사가 정치적 불안감 그다음에 어떤 이런 이슈 해결 능력의 부족 이런 등등을 행정부를 얘기하면서 내려오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셧다운이 되더라도 이 컨트리 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컨트리 실링은 뭐냐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이 등급 이상으로 그 나라에 소지하는 기업들이 올라갈 수 없는 게 컨트리 실링입니다. 이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AA 마이너스 뭐 A를 받더라도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는 다 AA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여야 간의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그런 대응들이라고 보시면은 뭐 여러분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셧다운은 무조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개인이 느끼기에는 물가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잖아요. 이 물가 역시도 각종 경제 지표를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뭐 제롬 파월 의장이 벌써 선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고금리 장기화 쭉 간다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내릴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미국이 사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물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뭐 잡으면 좋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보면은 뭐를 꼭 잡냐면요. 유가를 잡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유가가 6불 선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바이든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2불 99에서 4불 정도가 지금 3불에서 4불 정도의 갤런당 뭐 가스값이 나오는데 6불이면 갈 길만 있지 올라갈 길은 별로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많은 뭐 CPI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몸소 체험하는 것은 무조건 휘발유 가격인데 휘발유 가격에 대한 통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하고요. 결국 강한 달러를 계속 갖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일단은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강한 달러로 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매력은 살아있는 경제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 국제 유가도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이 국제 유가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게 또 미국의 국채 금리였잖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또 한 해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이 국채 금리 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사실 증시 변동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이번에는 국제 금리의 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리 변동이 이렇게 변동성 있게 뭐 간 게 20년 만에 이제 처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국채 금리는 사실 의도적인 면도 많습니다. 이번에 국채 금리가 확 뛰잖아요.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5%를 넘어갔을 때 사실 가장 화장실 가서 속으로 웃은 사람은 제롬 파월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주면요. FOMC에서 2번 이상 금리 인상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제롬 파월은 화장실 가서는 웃었다는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변동성이 너무 컸죠. 네.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분이고 결국은 미국 경제가 얼만큼 연착륙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2023년 하면 뭐 100년 후에 분명히 기억될 부분들은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설명거리와 변명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가도 네.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하여튼 정치 경제학적으로 내년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풀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칼이요. 칼 집에 있을 때 무섭지 칼이 이렇게 싹 빠지면요 안 무서워요. 칼 집에 있을 때 무섭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자꾸만 인식시켜주는 과정에서 선거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뭐 거의 후보가 결정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 바이든인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칼을 내서 어떤 승부를 보기보다는 칼집에 넣어놓고 계속 가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해소라는 단어보다는 점진적인 약화로 표현을 하면은 내년도 미국 경제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전쟁이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이 올해 발발한 두 건의 전쟁 리스크가 앞으로 또 내년까지 번질 수도 있을까요? 그건 진짜로 이 굉장히 많은 이 분들이 바라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 이제 1월 달 대만 선거부터 우리가 벌써 우당탕탕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이 원한 건 뭐냐면요. 미국이 내년도 1월 달 선거에 대만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해달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는 그런 뒷얘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것들을 보면은 대만이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 거기도 화약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난 두 개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휴전과 그다음에 정전 그다음에 다시 개전 이것을 반복하면서 내년도 초반까지는 쭉 갈 것 같고요.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또 아시아권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쟁을 변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년도에는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종전이 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면 증시에는 항상 폭발적인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해석하고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 미국 쪽 이야기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시아 쪽으로 이번에는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중국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조금 더 나은 경기 부양책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부양책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지난 2년 동안 사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을 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을 쓰신지 경제 성장률 목표를 두 번 다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경제를 잡아야 된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시 주석이 한 번도 자기 주석이 된 이후에 가보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거래소입니다. 거기까지 찾아가면서 지금 이 전체 경제를 지금 부양하려는 부분.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고 계획 경제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딱 주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모두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184조의 지금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지만 사실 이 부분은 2분기가 굉장히 지금 망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열거를 해보면 신에너지 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6월 달에 나왔죠. 그다음에 주거용품 소비 촉진한 게 7월 달, 민영기업 활성화 금융 지원한 것도 7월 달. 그다음에 자동차 소비 진작에 한 10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1개 도시에 지금 인프라 감소하기 위한 민생 대책을 내는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가 7월 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칼을 빼들인 게 어디냐면 국영 투자 회사로 하여금 전체적인 이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게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20개 정도의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하여튼 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1분기에 중국이 좋았는데 2분기에는 굉장히 나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 리오프닝의 그런 호재가 딱 한 분기 가고 말았거든요. 그것도 올해 조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고. 그래서 최근에 저는 가장 재밌게 생각한 게 한국 발로 뭐가 나왔냐면 피크 차이나라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게 6월입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 가니까 일본에서 참나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피크 코리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다 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쭉 보시면 일본이 물가가 2%대를 가고 지금 성장률도 1.8%까지 올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을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서로 이제 3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러한 분위기까지 지금 형성된 게 동북아의 지금 정세거든요. 경제 주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올해 또 이 일본 주식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는 부분까지 보면은 그래서 3개국이 경제로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뭐 치고받고 하는 이런 전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2003년이었고 이 부분은 그대로 2004년까지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은 성과로 돌아오게 될까요? 이 글로벌 경제에도 어떤 영향이 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182조를 하면은 지금 뭐 2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어쨌거나 인프라 등 여러 가지 8개 분야에 지금 뭐 투자가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 또 기업 살리기 인프라라고 하지만 지금 중국이 가장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문제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로 자금이 흘러간다면 또 숨통이 터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10년간 넘게 경기 부양책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틀어잡고 현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2%대의 물가는 잡으면서 성장률은 더 높이려는 생각. 그다음에 뭐 한국은 여기서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용들의 싸움이 굉장히 지금 심해질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는 부분들에서 누가 더 많이 정부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내년에는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과 한국 얘기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일본은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국가잖아요. 네. 올해 YCC 정책을 수정했는데도 반응이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살짝 뜨뜨미지근했는데 그런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요. 시장이 안 믿었어요. 아니요. 하려 그러면 네. 이거 확 올리든지 그다음에 이 진짜로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0.5 올렸다가 또 내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지금은 경기 부양책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출구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진짜 정책에 아주 전폭적인 전환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여기서는 빠져나오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출구 전략 이제 시작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지금 봐지고요. 진짜 시장의 어떤 기폭제가 되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라는 또 화답도 시장에서 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기시다 총리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 그다음에 일본 총재 또 이제 바뀐 신임 일본 총재의 또 새로운 전략 이런 것이 나타날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은 지금 뭐를 기다리냐면요. 임금 인상의 시그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총리 캐비넷에 경기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임금 인상의 시그널만 나오면 제대로 나오면 풀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그렇다면 3국이 공이 좋은 그런 공조 체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시아로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 한 번 들어온 돈은요 외부로 잘 안 나가요. 이 영내에서 잘 돕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본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좀 몰려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은 한국에 많이 또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봐서는 삼국의 선순환적인 그런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들은 동북아 아시아의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와중에 일본의 엔화는 지금 33년 만에 최저치에 거의 접근을 해가고 있잖아요. 네. 주변에서도 이 엔저 현상이 계속되니까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내년에도 이런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할까요? 그게 이제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의도적인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 명품 일본에 가면 한국에는 없는 물건도 사면서 50만 원 이상
한다.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은 지금 어쨌거나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지금 엔저가 사실 자기네들 수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고지고대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환이라든가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별로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라든가 이런 게 올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일본으로 지금 배를 갈아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또 상승률도 지금 한 10여 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삼국의 공조를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얘기로 조금 넘어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잠깐 말씀드리면 뭐 우리 사건도 많았죠. 뭐 저 SG발 그다음에 하한가 그다음에 뭐 SM 뭐 주가 그런 등등 그다음에 최근에 뭐 영풍재지라든가 그다음에 무차익 공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0년, 21년부터 지금 뭐 굉장히 좋았던 장이 22년 거치고 23년 거치면서 지금 사실은 안정화되는 태세거든요. 그러면 저는 2년간 아주 그냥 뭐 무난한 장이 왔는데 내년에는 어떤 형식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요. 계단식 우상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쭉 뭐 J자 커브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서 어떤 평지를 이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10월, 11월 달에 수출에 좋은 호재들이 지금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아주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한국 증시는 수출이 먼저 좋아진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같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불이 들어왔고요. 내년도 또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부분 이 부분들이 역시 지수와의 관계된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이제 숫자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경제 성장률 지금 2.2%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업률 2.9, 소비자 물가 2.5%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도 지금 4월 달에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서 보조를 가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편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내년은 뭐 HBM의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우리 반도체를 잘하는 한국이 즐겨야 할 그런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조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 올해 말에 보였던 그런 내용들처럼 호재를 호재로, 악재를 악재로 소화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악재가 나오면 그것을 3차 방정식에 넣어서 다시 돌려갖고 지금 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표면 그대로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좀 쉽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점점 찾아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올해 증시와 또 내년도 전망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최근 우리 시장 가장 핫한 키워드는 공매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이 시장 최근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큰 변화 없었죠. 처음에는 뭐 굉장히 저거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공매도 관련해서 숏 커버링이 그렇게 크게 나온 부분도 지금 없고요. 그래서 공매도의 이제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이제 순기능도 있고 이제 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비평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는 시점까지 얼마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느냐. 그래서 현재 공매도를 없앤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602년도 암스테르담에 이 거래소가 생길 때부터 같이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용거래의 일부고 지난 5, 600년간 검증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던 부분 요번에 100건이나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진짜로 평평한 아주 공평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 그다음에 현물을 잘 조화롭게 하면서 공매도라는 건 여러분 해지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쓰셔서 좋은 성과를 올리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일본의 증시의 속담 중에 하나는 주식을 하려면 집을 팔을 각오를 해야 되고 공매도 하려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재미난 일본의 증시의 격언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독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갑옷도 될 수 있으니까 잘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기대됩니다. 네. 여기에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함께 검토되고 있는데요. 연말 증시 안정된 흐름을 좀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까요? 이건 과도한 수급에 그다음에 불균형적인 수급에 항상 적신호를 올렸던 것이 됐고요. 사실 이제 최초에 나왔을 때 대주주 요건이 이제 100억인데 그게 이제 10억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이것이 이제 세금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나온 제도지만 빠르게 저는 100억 정도로 다시 올려줘야 이것이 맞는 상황이고요. 이거 대주주 양도세 낸다 그래서 12월과 1월 초에 그 수급에 불균형적인 그런 거래들은 저희 참 작은 장에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 하반기 어려웠던 시장이 조금 이어지다가 11월 들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 기대가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내년을 그러면 내년에 키워드 하나를 보라 그러면 네. 저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느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실적이라 쓰고 수출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시 찾아오는 부분들 좋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내년도에는 HBM, AI의 이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좀 많은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일 3실적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승분하는 오래간만에 보는 정상화된 장이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성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적을 잘 살펴보려면 또 업종에 대한 분석도 잘 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이 업종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올해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차 전지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한 해였는데 그 이후에 빠졌던 이유는 또 뭐가 될까요? 일단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2차 전지 이제 하면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수주 계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제일 잘 된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경쟁이 많아졌고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 같은 거는 성장을 먹고 사는 종목이거든요. 성장의 부분들에 지금 덜커덕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 많이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아니라 3차 전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양자 전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지금 어떤 전지계의 이 모습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100% 맞는 거는 전기차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로 가는데 어떤 전지를 쓰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속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빠른 기술 진행 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뭐 올해 많이들 오르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2차 전지 섹터가 공매도 시행 첫날에도 이 큰 변동성을 조금 보여줬잖아요. 네. 쇼커버링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쇼커버링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냥 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은 인버스로 지금 가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쇼커버링 할 그게 아니라 현물로 이제 갖다 넣는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의 쇼커버링이 우리가 기대한 것부터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보셔야 되고요. 지금 대차 종목들도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뭐 많은 변동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아서 일단 공매도 효과는 끝났다가 일단 1번이고요. 2번 그러면 이게 8개월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2번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만약에 상승장이 진짜 펴진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면서 좋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저 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내년에는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실적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2차 전지가 과연 내년에 실적을 낼 수 있느냐. 3차 전지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고 양자 전지 나온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성장성에 굉장히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2차 전지 아직도 계속 매력적인 종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서서 이 실적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또 하락하는 등 실적 우려감도 함께 상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상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증시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격언은 뭐냐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간과 내려옴이 항상 같이 있는 거지 100년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고려를 하라는 얘기고요. 일단 이러한 어떤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지금 올라갔던 이런 원자재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내년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입니다. 그래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2024년도에 가장 증시에 부정적인 단어를 택하시오 그랬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트럼프가 나왔어요. 그만큼 내년도 대선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또 대선 이후에 만약에 바뀐다면은 뭐 앞에 전 정권 뭐 지우기가 금방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주식 시장의 가장 위험스러운 단어는 트럼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우리가 조금 더 발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단단한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 2차 전지만 해도 투자자분들한테는 너무 넓은 섹터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지 한번 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차 전지 양극재도 있고요. 음극재도 있고요. 분리막도 있고 또 전해질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리사이클이 지금 제일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떤 전지가 나오느냐. 뭐 내년에 3차 전지가 확 풀리진 않지만 뭐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성장성을 당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리사이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사이클 쪽으로 여러분 지금 가시면 됩니다. 왜 이 리사이클이 더 좋냐면 앞으로 이 전기차에 지금 사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이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성차에서 자기네들이 수직 계열화 하는 것이 뭐 내년도 사업 계획들의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봐서면
그 전지를 어떻게 리사이클하느냐가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이것이 판명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리사이클 사시면 리사이클 배터리 리사이클 내년도에 사시면 애플 주식 초기에 사시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사이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반도체도 연초부터 랠리가 이어진 종목 중 하나잖아요. 반도체 역시나 이 고평가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요 내년은 HBM의 해입니다. 네. 예, 드디어 반도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반도체 업계에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날 게 지금 우리가 비메모리,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로직, 자동차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해가 내년도가 원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비메모리를 메모리처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게 또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 HBM이라고 메모리잖아요. 메모리는 사실 그냥 만들어 놓으면 사갔거든요. 근데 벌써 HBM은 각 회사마다 이 특성이 다르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메모리하고 만드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과연 누가 생산을 굉장히 커스터마이즈하게 만드느냐의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거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후공정에서 삼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기술적 진척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내년도 반도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HBM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첨단 반도체 쪽의 전망하고 또 디램 가격 전망은 또 어떻게 올라갈까요? 지금 거의 이제 재고들 소진이 되고 지금 프레시만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순환적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1.5%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고 소진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조건들을 지금 맞춰놓은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봐서는 낸드만 풀리기 시작하면 반도체는 앞으로 큰 풀스피드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반도체가 얼마만큼 그럼 큰 사이클로 갈 거냐? 사실 요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격돌을 하면서 각 나라마다 지금 반도체 공장 세우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세계에 31개의 지금 반도체 공장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되는 2030년도, 32년도까지를 보면은 그때는 공급이 과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주 온화하고 좋은 우상향의 사이클은 지금 시작되고 벌써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반도체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 업종 중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저는 헬스케어입니다. 왜 헬스케어냐면 전 세계 각 전쟁을 보시면요. 1차든 2차든 그다음에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질병과 그다음에 반도체를 이 바이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 또 현대 기술까지 겹쳐진 디지털 케어까지 지금 같이 병합이 된다면 전체적인 바이오 헬스케어의 시장은 굉장히 큰 부분들로 지금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조그만한 경고에도 헬스케어 부분들은 많은 활동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넘버원 픽은 반도체, 넘버 투 픽은 헬스케어, 특히 디지털 케어 쪽으로 지금 저는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영우 원장님의 내년 원픽 섹터 헬스케어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또 이렇게 월간 서울경제 함께 해주시게 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는 지금부터 한 달간이
제일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전망을 보면요. 2,500이 깨진다와 3,000을 초과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증시는 딱 두 가지의 영향소만 있으면 됩니다. 금리와 실적입니다. 근데 금리는 100% 내년도에 이제 인하의 기대를 지금 갖고 있고요. 실적은 자 지금부터 경제가 나아지는 시그널들이 전 세계에서 보이기 때문에 증시가 필요로 하는 영향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해, 금리와 실적이 같이 향상되는 해가 2024년.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이런 말 또 들리면 여러분 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았지만 내년도 버스 놓치시면은 또 몇 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 잘 즐기시면서 좋은 수익률 향후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간 서울경제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 국내외 시장의 전반적 흐름과 또 내년 상반기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월간 서울경제 다음 이 시간에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